안녕하세요. 밀리터리24코리아의 안티기자입니다. 기존 운영해오던 밀리터리24코리아 유튜브 채널이 어떤 세력에게 채널이 폭파되면서 밀리터리24코리아 채널을 다시 개설하여 방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밀리터리24코리아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노르웨이가 육군 후 수건 사업이었던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 강화를 위해 한국산 다연장 로켓 시스템인 천무 도입을 전격 승인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폴란드와 최근 계약한 에스토니아에 이은 연이은 수주 성공이며 한국 방사는 북유럽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북유럽 지역에서 포병 시스템은 K9 자주포와 함께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확고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토니아에 이어 노르웨이의 천무 도입 결정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노르웨이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구매 승인. 노르웨이 국영방송 NRK 등을 인용한 온라인 군사 전문 매체 아미 레크거니선에 따르면 지난 16일 노르웨이 의회는 정부에 제출한 약 2조 8천억 원 규모의 천무 도입 예산을 압도적인 다수로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패키지에는 천무 발사대와 탄약은 물론 훈련, 물류 지원 서비스가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노르웨이 육군은 과거 궤도형 M207 MRLS를 운영했으나 냉전 이후 군구조 개편 과정에서 이를 퇴역시켰으며 지난 10년 이상 장거리 화력 공백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극권 안보 위협이 현실화되자 노르웨이 정부는 신속한 화력 복원을 최우선 국방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당초 미국의 하이마스와 유로 펄스 등이 후보군에 올랐으나 노르웨이는 최종적으로 한국의 천무를 선택했습니다. 미국은 하이마스를 최대 16대 수출 승인을 포함한 해외 군사 판매 경로를 통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유로펄스와 같은 유럽산 다연장 로켓 시스템은 초기 검토 단계에서 보류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 노르웨이 논쟁은 신뢰할 수 있는 장거리 화력 능력을 얼마나 신속하게 실전 배치할 수 있는지, 위기 상황에서 공급망의 회복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리고 전통적인 미국과 유럽 공급업체 외 다른 공급업체를 다변화하는 것이 전반적인 국방태세를 강화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프로그램 추진 과정에서 정치적 논쟁을 형성한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고려되었습니다. 일부 정당은 공급업체의 지리적 위치, 공급망의 회복력, 그리고 북유럽 산업협력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틀은 지금 승인이 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논쟁은 노르웨이 육군이 얼마나 빠른 신뢰를 할 수 있는 장거리 타격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노르웨이가 천무를 선택한 결정적인 요인은 압도적인 가성비와 납기 준수 능력, 이미 도입한 K9 자주포와 K10 탄약 보급차와의 군수 호환성, 유도 로켓부터 전술 탄도미사일까지 아우르는 확장성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무는 1970년대 후반 북한의 포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실전 배치한 노후화된 구룡 다연장 로켓을 대처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면서 구룡 다연장 로켓은 부품의 노후화와 북한이 새롭게 배치한 다연장 로켓 시스템에 비해 부족한 사거리로 인해 점점 한계가 명확해졌습니다. 이에 한국은 2009년 대포병 및 심층 사격 임무의 전력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체 시스템 개발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개발 과정은 한국 방위산업 접근 방식에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순수 국가 주도 모델이 아닌 국내 민간 방위업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최초의 주요 포병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발사대 설계는 M207 다연장 로켓 시스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획득 및 운영 및 수명 주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차륜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천무는 비유도 로켓 발사기의 유도 로켓과 전술 탄도미사일을 통합한 모듈식 장거리 정밀 타격 시스템으로 발전했습니다. 개선사항은 자동 사격 통제, 반응 시간 단축, 그리고 이전 궤도형 시스템 대비 빠른 재장전 주기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이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새로운 전술 지대지 미사일과의 호환성을 포함하여 미사일 통합 옵션이 확대되었습니다. 2020년대 초부터 천무를 확장 가능한 로켓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
사거리 연장 로켓 개발과 추진 개념 개선에도 연구가 집중되었습니다. 천모는 8륜 차륜형 차량에 탑재되어 최고 시속 80km로 이동하며 디지털 타격 통제 시스템을 통해 1분 이내에 12발의 로켓을 일제히 사격할 수 있습니다. 천모는 다양한 무기 운영이 가능한데 80km 사거리에 239mm 유도 로켓은 물론 최대 290km를 날아가는 전술 미사일 CTM-209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CTM-209는 오차 범위가 9m 내외에 불과해 적의 핵심 시설을 핀포인트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천모는 사거리 500km에 탑재 가능한 탄도미사일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천모는 대한민국 육군 해병대에서 운용 중에 있으며 200대 이상이 실전 배치되었고 추가 배치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 노르웨이 천모 도입에 앞서 폴란드가 290대 규모로 계약했고 이미 100대 이상이 실전 배치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도입한 호마르케이는 천모 발사대를 국산 차체와 전투 관리 시스템과 결합해 성공적으로 전력화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36대, UAE는 12대를 운영 중에 있고 에스토니아는 노르웨이 계약에 앞서 6대 도입 계약을 맺었습니다. 천무, 노르웨이산 대한미사일 통합한다. 노르웨이는 천무의 자국산 대한미사일인 NSM을 천무에 통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NSM이 통합되면 천무는 지대함 능력까지 갖추게 될 것입니다. NSM 지대함 버전은 폴란드 육군이 연안 미사일 연대가 처음 도입하여 240km의 탐지 거리를 가진 TSR-15M 오드라 레이더와 조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군에 정식으로 제식화되면서 RGM-184A라는 미국식 무장 코드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1년에 레이시온이 니메시스라는 명칭으로 발사대가 무인화된 시스템을 선보였으며 미국 해병대가 도입했습니다. 한편 미 육군이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다중영역 전투 개념에 따라 인도 태평양 방면 미 육군도 도입하게 되었는데 이는 미군의 지대함 미사일이 도입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아미 레커그니션은 노르웨이의 이번 결정은 한국 방산 제품의 미국제나 유럽제보다 실전 배치 속도와 성능 면에서 우수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며 현재 루마니아와 필리핀, 이집트 등에서도 추가 도입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는 만큼 천무 글로벌 영토는 더욱 넓어질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준비하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